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45분 35초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지금 45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종목 이야기 해봐야 되겠죠? 라이브 매매 타임 알차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이 잡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 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라이브 매매 타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변동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현재 2366포인트까지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0.38% 상승, 9포인트 가까운 상승인데요. 30분 전보다 상승폭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차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일중 흐름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들 살펴보면 장 초반에 하락이 좀 됐었습니다. 2356포인트까지 빠졌다가 현재 2366포인트.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고점 부근이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고요. 우상향하는 직선으로 연결을 시켜보면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중 흐름 살펴봤고요.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1602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1489억 원, 외국인은 549억 원 팝니다. 금융투자 쪽만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663포인트까지 빠집니다. 0.35% 빠지고 있고요. 2포인트 이상의 낙폭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중 흐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668포인트부터 663포인트, 현재 포인트 저가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좀 엇박자를 보이는데요. 오랜만에 코스닥은 떨어지고 코스피는 올라가는 엇박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최근 들어서 그동안 눌려있던 것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제약바이오주의 반등을 제외하고는 코스닥 지수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만이 여전히 사고 있고요. 외국인 35억 원 팝니다.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지금 외국인은 돌아섰고요. 개인도 112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1141원 70전에 거래가 됩니다. 0.2% 하락하고 있고요. 2원 30전 하락하면서 1140원대 지금 안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볼 텐데요. 화면에 나가고 있죠. 세종텔레콤, NC소프트, SK하이닉스, 서울제약, 신성, ENG까지 5종목입니다. 자, 먼저 세종텔레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 이동통신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사실 제4 이동통신 테마에 관련돼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종목 세종텔레콤입니다. 그동안에 700~800원 정도에 눌려있다가 현재 얘기 나오자마자 오늘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인데요. 106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4 이동통신이 허가제에서 등록제가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세종텔레콤 바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 외에도 기산텔레콤도 10% 가까운 급등이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NC소프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한 3거래일 동안 시장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리니지 M 사전 예약자 많았고요. 지금 접속이 안 된다. 그리고 앱스토어 매출 1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럴 해저드 얘기가 나왔고요. 금융당국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재와 호재가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고 거래소가 언제 다시금 재개가 될지 아직까지 미정인 상황이어서 주가 하락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도 33만 원대까지 지금 빠진 모습이고요. 현재도 3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NC소프트인데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포인트는 눌림목 구간이다. 매수의 기회도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NC소프트 상황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바 컨소시엄으로 인수에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은 참여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장중에 66,500원부터 지금 65,100원까지 현재가는 저가입니다. 일단은 신고가 경신 이후에 지금 주춤하는 모습인데 상승 흐름 빨간불은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SK하이닉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약 중국 업체와 1,111억 원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상한가 직행을 했고요. 지금 15,450원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과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 공급 계약에 지금 1,111억 원 굉장한 금액입니다. 바로 상한가 직행하면서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신성 ENG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도 4.6% 상승, 장중에는 2,200원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169억 원의 태양광 발전소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SK케미칼이고요. 7위는 삼성전기, 8위는 MP그룹, 9위는 코스모화학, 10위는 항공주입니다. SK케미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 어제 장 끝난 뒤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주회사 전환한다, 인적 분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시장에선 냉랭한 반응입니다. 결정이 약세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장 초반보다 지금 5,000원 이상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6% 이상 급락이 나오고 있는 SK케미칼입니다. 자, 삼성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어느새 이제 10만 원까지 오늘 터치를 한 모습입니다. 삼성전기의 상승세 무섭습니다.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어느새 주가가 5만 원대부터 지금 10만 원까지 2배 정도가 상승하는 모습인데 실적 기대감이 주요한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P그룹인데요. MP그룹 장 초반보다 급락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 저가 1,450원까지 오늘 10% 넘는 급락인데 MP그룹은 사실 미스터 피자라는 대한민국 대표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압수수색, 검찰 압수수색이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주요한 사안으로는 치주 납품 과정에 의혹이 있고요. 가맹 해지 점주의 영업방해 등이 지금 주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MP그룹에 악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모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화학은 오늘 8% 넘는 급등, 장주에는 9,5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전기차 확대 수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코스모화학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유가 급락에 따른 수혜를 보고 있는 항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실적 개선 기대감에 항공주 지금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모두 상승하고요. 티웨이홀딩스는 장중에 상승하다가 지금 하락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시 52분 29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주도주 투자 전략가 권홍섭,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오늘 저녁 일정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원활한 상담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 헌탁스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권홍섭 연구원은 첫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투자 매매 패턴이나 이런 걸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투자 매매 패턴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좋은 가격에 사자. 좋은 가격에 사야지만이 앞으로 장중의 흐름에서 파도처럼 아래 위로 갔을 때 견딜 수 있는 전략으로, 그래서 좋은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분석을 해서 그게 맞는 전략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네. 권홍섭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차분하게 매매를 하실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제 한 종목씩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홍섭 연구원이 오늘 첫 시간에 들고 나온 5종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먼저 메리츠 종금증권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증권주들이 가장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수급으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그 7천억 규모의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장중 하락을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는 메리츠 종금증권이 선제적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으로서 과민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그 미래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본 3조 원대 지급을 목표로 2020년에 종금 라이센스가 종료가 되는데, 이를 갱신함으로써 그 증권 회사 대형 IB 진입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4,500원, 목표가 6,100원, 손절가 4,2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유안타 증권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 11월 이후에도 매수세들이 계속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판관비 절감으로 인해 자기 자본 이익이 증가가 예상이 되며, 그리고 또한 그 증권주들의 어떤 M&A 기대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 종목도 3,400원에서 4,400원까지 올라가는 경이로운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을 볼 것은 미래에셋대우입니다. 증권업계 1위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대형 증권사인데요. 초대형 IB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영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가장 강력한 증권주 중에 1등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반기까지 상승 랠리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퇴직연금, 글로벌 자산관리 등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이 실적 개선도 전망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보실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은 아이폰 관련해서 듀얼 카메라가 장착이 되는데요. 또한 그 하반기에는 영업 실적의 한 약 70%가, 한 해에 있는 70%가 하반기에 매출이 다 나오는 종목으로서 최대 실적이 전망되면서 LED 턴어라운드 등 강한 실적 전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에서 좋은 전략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는 최근 정책적 이슈로 하락을 하였는데요. 이것보다도 일단 그 자동차 손해율이 계속적으로 안정세를 지속함으로써 자동차 보험료 인하가 오히려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영향을 받으면서 실적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이는 현재 지금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가 동일한데요. 우리나라도 빨리 출구 전략을 세운다는 목표 하에 시장 금리를 상승시켜서 보험주들, 카드주들, 캐피탈, 금융주들이 계속적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증권주 세 종목 보셔주셨고요. LG이노텍, 삼성화재까지 골고루 봤습니다. 이제 김진석 소장의 5종목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5종목 들어볼까요? 네, 어제 시청자님께 아시는 것처럼 중국 A지수가 편입됐고요. 예. 자, 어저께 중국 A지수 편입 이후에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어쩌면 그 중국 A지수 편입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어저께 외국계가 매도했던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어저께 발표를 했죠. 이번에 중국 A지수 편입 관련돼서 한국 증시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충격이 적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는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오늘 시장의 기본적인 키워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어저께 SK하이닉스를 매도했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가 도시바, 소위 반도체 부분 관련돼 가지고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 소위 3대 그 컨소시엄이 어저께 일단 우선 협상 대상을 결정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는
매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SK하이닉스가 과연 신고가를 얼마나 가는지 리뷰를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자, 곧 보실 표가 SK하이닉스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역사적인 신고가 모습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부터 SK하이닉스의 판단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마무시하게 주가가 급등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제 모습인데요. 자, 어저께 이렇게 좋은 이벤트를 앞두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전체로 외국계들은 오히려 매수보다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계들은 지난 3, 4 거래일부터 매도했다는 것은 이번에 도시파 반도체 그 MOU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이쯤이면 주가가 앞으로 또 올라가더라도 일단 파는 것이 맞다. 그런 관점으로 SK하이닉스 6월 중순 이후에 공격적으로 매도가 눈에 띄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고가 같다는 것은 주가 상승하고 있지만 외국계는 매도로 대응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잠깐 비교 차트로서 정리 좀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표가 삼성전자의 방향성이고요. 아래 하단에 이런 라인이 그 SK하이닉스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올 한해 패턴입니다. 정확하게 2016년 8월부터 최근의 패턴들이 상당히 같이 가다가 2017년 2월 달부터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어떤 방향성이 상당히 갭이 크게 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6월 달 중순 후부터는 이제는 두 종목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 각도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결국 두 종목의 방향성이 윗방향으로 즉 동조 현상이 이 시각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개인들은 SK하이닉스를 사실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는 상당히 좀 우픈 현상이 지금 이 시각 현재 일어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NC소프트를 좀 말씀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NC소프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리니지 M이 이제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어제 출시 이후에 하루에 매출이 107억 정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NC소프트 관련돼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그동안 NC소프트가 14세 이상가로 소위 오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게임 가운데서 아이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거래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직 막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와 관련돼서 시장들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니지 M과 관련돼서 상당히 그동안 시장에 좀 기대가 많이 있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NC소프트가 정확하게 보면 최근부터가 아니죠. 지난 6월 13일 날 이후에 주가가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밀리고 있다는 것이 리니지 M의 어떤 흥행 여부와 관련 없이 이 정도 주가가 들어선다면 이제는 매도하는 것이 맞다. 그런 관점으로 외국계가 어저께 매도 상당히 눈에 띄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넷마블 게임즈를 비롯해서 NC소프트 그 가운데 중심들의 트렌드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난 6월 13일입니다. 그때 어느덧 42만 6,500원까지 갔기 때문에 2단계 증권사에서는 50만 원 갑니다. 때론 60만 원 갑니다. 단 리니지 M이 잘 된다면 주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었는데요. 자, 어저께 결과가 나왔죠. 리니지 M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약 107억 정도 흥행함에도 불구하고 외국계는 여전히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외국계 매매 패턴들이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 관계없이 그런 이벤트가 나오는 그날 외국계는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종목 가운데서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볼 때 삼성전자의 방향성은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모습들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데 결국 이 가운데서 외국계는 매도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정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관점인데요. 자, 삼성전자 역사적인 신고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며칠 되지 않았죠. 며칠 되지 않은데도 주당 240만 원 갔기 때문에 이제는 2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주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결국 그만큼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것은 2분기, 3분기 이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다. 그만큼 기대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 삼성전자라 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매 패턴도 약간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빨간색 실선이 결국 외국계 순매수 패턴입니다. 지금 증권사를 비롯해서 많은 그 페이퍼들 보면 이번에 중국 A 지수가 편입됨으로써 물론 내년 6월부터 편입될 예정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외국계가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중국 A 지수 관련돼 가지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바라본 시각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런 어떤 트렌드의 모습을 잠깐 체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손을 들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롯데마트는 여전히 중국에 버티겠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지만 신세계마트는 우리는 이제 중국 떠날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그 외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날 같은 경우에는 25만 9천 원대 모습 이후에 주가가 이게 역사적인 신저가는 아니더라도 최근 들어서 징검다리의 모습 속에서 예상보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의 의미를 어떻게 볼까요?
물론 이마트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수, 즉 어떻게 보면 그만큼 시민들이 돈이 없다는 말도 있겠지만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저께나 오늘 좀 코멘트가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백화점 그리고 소위 대형마트 이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소위 갑질하는 것을 지금보다 엄격히 규제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마트가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는 보다 하락할 수 여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규제 강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마트의 주가를 하락으로 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입장이 좀 정확하게 정리가 됐었죠. 문재인 대통령, 즉 정부와 관련돼가지고 통신 3사가 기본요금 관련돼서 공방이 있었지만 정리가 된 것은 기본요금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제는 선택, 약정, 할인율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든 서민에 대해서 그만큼 통신요금 인하하겠다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또 다른 카드를 내놨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통신 3사가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은 통신 3사가 실은 정부 상대로 대항할 수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통신 3사를 넘어서 이제 제4 이더 통신을 그만큼 시장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상당히 갈등의 폭을 크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틀로 보면 통신 3사가 이겼던 관점으로 시작 현재 약 3.7% 급등은 결국 이제는 제4 이동통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통신 3사의 눈물은 이 이후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주요 매도 종목 5종목을 살펴봤습니다. SK텔레콤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종목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8222번님께서 웹젠 종목 22,050원에 비중이 큽니다. 40%라고 하셨는데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현재 가격보다 50원 정도 싸게 사신 부분인데 거의 보합 수준이네요. 권원섭 연구원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 기술적 분석상 이 지금 저항대에서 지금 121선을 맞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흐름상은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웹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컨텐츠를 좀 수출하는 그리고 게임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요. 중국이 아직까지 사드 영향이나 여러 가지 한국 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로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000원 정도까지 깨지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계셔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그럼 지지저항선 한 19,000원으로 설정을 하시고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55번님께서 카카오 99,300원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김진석 소장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카카오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기대감이 많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실적을 넘어서 카카오가 기본 스탠스가 결정했죠. 우리는 이제는 코스닥 시장보다 유가지용 시장으로 간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넘나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 좀 받았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자, 시청자님께서 99,000원대 사셨다는 것은 어쩌면 6월 초에 사셨다는 것인데요. 자, 이 당시에 상당히 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유가지용 시장의 이전에 대한 이벤트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런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는 기술주가 급락을 했지만 이번 주에 들어 다시 한번 기술주가 상승했다는 것은 어쩌면 이제는 카카오의 차트나 이런 방향성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평가보다도 미국에 있는 빵이라는 종목 그리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그리고 구글의 모의사인 알파벳 이런 어떤 종목과 상당히 연동하기 때문에요. 현재까지 이번 주 들어서 기술주가 미국의 중심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결국 카카오의 주가 지금보다 하락할 수 있는 여지보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된다 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장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하고 계시고요. 3시 8분 지금 이제 9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권홍섭 연구원의 5종목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예, 저도 NC소프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NC소프트가 최근에 거래소 컨텐츠 이슈와 그리고 부사장의 매도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에 급락을 가져오는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그래도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순위 1위 그리고 100억이 넘는 하루 매출액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흥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NC소프트가 리니지 1을 원래 오리지널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리니지 1 원작 게임을 이어서 그것도 같이 온라인 게임에서도, 스마트폰 게임에서도 그런 인기몰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 분석상 34만
34만 5천 원대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게 보여지고요. 제가 좀 아침에 먼저 35만 4천 원대로 잡았지만 이 가격도 참 매력적이다 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다원시스를 보겠습니다. 다원시스는 전원장치에 특화된 사업체인데요. 생소하겠지만 태양광이나 플라즈마, 철도 사업 등 거기에 들어가는 전원장치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노후 전동차를 수혜하면서 2016년도에 실적이 좀 개선되었는데요. 저점 하해 종목으로서 2017년 상반기에는 만원대에서 머물다가 최근에 현대 롯데과 동일하게 철도 차량 수주가 예상되면서 외국계 매수세와 기관 매수세가 동반되어서 현재 15,000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도 눈여겨도 보면서 눌림목에 잘 매집을 해서 2만원대까지 잘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LG유플러스입니다. LG유플러스가 이제 4차혁명 관련 IoT 수혜주가 되는데요. 이는 뭐 냉장고라든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그런 가전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LG유플러스가 통신뿐 아니라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보여질 전망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돌파 이후에 고점과 저점을 조절하면서 외국인 매수세 유입과 함께 지속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적정 매수가는 16,600원이고요. 선절가는 14,600원,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의 경우에는 케미칼의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학 제품도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태양광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정부 에너지 정책적 이슈로 인해서 잠깐 이렇게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태양광 정상화가 되면은 BEP를 사상 최대 이상으로 실적이 견인하면서 하반기 영업 실적이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종목은 2년간의 조정 이후에 1차 상승이 나온 종목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TK케미칼입니다. TK케미칼은 대한해운 인수 이후에 지분법 이익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이 회사는 원래 오리지널 종목은 스판덱스라는 우리가 속옷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케미칼 종류들 많이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1위 업체이고요. 중국의 내구 소비재까지 다 지금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1만 톤 이상의 1만 톤 공장 증설 완료로 실적 상승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매수 적정가는 2,325원이고요. 목표가는 3,400원, 선절가는 2,190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K케미칼까지 매수 가격 들어봤고요. 이제 김진석 소장의 5종목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5종목 들어볼까요? 네, 어저께 외국계가 매수했던 종목들 리뷰를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네. 앞서서는 매도, 이번에는 외국계가 매수했던 종목 중인데요. 자, 먼저 셀트리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모습을 지난 6월 20일 가지고 있는데요. 자, 화면 보시면서 잠깐 좀 차트의 의미를 같이 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보시는 차트의 의미가 약간 좀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요. 이 봉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어떤 의미냐면 결국 그 공매도 물량을 제가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이 2017년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공매도 물량이 나올 때 주가가 상당히 밀렸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지난 6월 20일 날 신고가 모습을 기록했고요. 공매도 물량이 6월 초에 나왔습니다만 이후에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샀던 기관들이나 소위 공매도 물량을 정확하게 손실 구간 들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패턴인데요. 자,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52주 신고가가 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매수의 폭이 좀 커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 비롯해서 이제 외국계가 삼성전자 매도, 그리고 셀트리온은 매수로 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이거 셀트리온 관련돼서는 그리고 국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어떤 비교 차트를 잠깐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게 보시는 것이 UNH,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쪽에 가장 유일의 기업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의 주가가 50일 신고가 갔었고,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도 어떻게 보면 지난
올 6월 20일 날 어떻게 보면 어제죠. 상당히 50주 신고가를 넘어서 주당 185달러 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 가지고 이번 주에 트럼프 케어 수정안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한국의 그 셀트리온 그리고 미국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같이 연동하고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I 이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삼성 SDI는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종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아신 것처럼 그동안 그 배터리 관련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갤럭시 S8 공급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호조의 모습 기록되고 있다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전체적인 틀거리 가운데서 결국 삼성 SDI 방향은 삼성전자 휴대폰과 좀 맞물겠다고 보겠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지난 시기에 그 소위 그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관련돼 가지고 폭발 사건이 있을 때 삼성 SDI에 삼성전자가 페널티에 물지 않았다는 것 자체를 보면 결국 삼성 SDI 주가를 삼성전자에서 그만큼 계속 키워줄 수 있다. 이렇게 관점으로 외국계가 어저께 순매수가 있었고요. 또한 삼성 SDI가 1분기 넘어서 2분기가 흑자 전환 기대감 그 가운데서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가운데서 LG 생활건강입니다. 자, LG 생건이라는 표현을 잘 쓰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에 있어서 상당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어떻게 보면 2015년 어떻게 보면 사드 배치 이후에 예상보다 주가가 좀 충격이었습니다만 2017년 들어서 때로는 2017년 3월달 같은 경우에는 77만원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00만원, 지난 6월 1일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3월달과 6월달 이렇게 3개월 만에 이렇게 한 24만원 정도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의문이 있습니다.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겠죠. 여전히 중국의 환구십을 비롯해서 중국 당국 입장들은 사드 배치 관련돼서 한국이 정적인 판단이라 이렇게 여전히 냉담하고 있지만 LG 생건이 그만큼 상승했다는 것은 이 정도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상승할 거다. 그런 관점으로 상당히 그동안 주가 급등했다 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여전히 팩트에 변화 없지만 외국계가 지난 3월달 이후에 그리고 지난 4월달에 때는 저점을 찍고 최근 들어서는 여전히 각도가 윗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중국이 사드 배치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LG생건의 지금의 주가가 이제는 저점이다 그리고 바닥이다 이런 어떤 시그널을 외국계 순매수를 통해서 국내 기관들의 순매수를 그만큼 받아주는 모습이 있다 보겠습니다. 자, 또한 삼성물산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삼성물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삼성물산 소위 그 국민연금 관련돼 가지고 삼성물산이 그만큼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찬성했다. 그런 관점 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지금 일심을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런 관점을 보면 하락해야 되는 게 맞다 평가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주가가 상승보다 하락하는 모습이 상당히 시장 채무자가도 고민을 좀 두고 있습니다. 자, 6월달 에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어떤 시기죠? 6월 5일날 14만 4천원까지 갔지만 그 이후에 삼성물산 관련돼 가지고 검찰 여러 가지 소식 속에서 투자 심리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는 여전히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 그리고 5월달 때는 6월달에 6월 5일날 14만 4천원대까지 외국인들이 공격적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삼성물산의 이후에 1심, 2심 때로는 3심을 통해서 어떤 결과 나온다 하더라도 삼성물산은 이런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벤트는 넘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두 번째 결국 정부가 건설업종 관련돼서 부정적 코멘트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어떤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는 매수하겠다 그런 어떤 패턴들이 지금 빨간색 실선들이 5월달 이후에 예상보다 각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삼성물산 즉 건설업종에 부정적인 이벤트가 있지만 나는 건설업종 가운데서 삼성전자를 살 것이다 그런 어떤 외국계 시그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입니다. 자, 대한항공은 많은 분들이 같은 얘기를 하시죠.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유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점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시기에 대한 판단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렇게 대한항공의 주가가 과연 유가를 통해서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외국계 어떤 정보를 통해 다시 한번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결국 한국의 대한항공이 상승했다는 것은 미국의 델타, 소위 어떻게 보면 항공주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을 보면서 잠깐 리뷰를 보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델타항공입니다. 물론 보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항공 길을 만들기 때문에 표현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지만 델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유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지난 4월달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6월 9일날 즉 주당 53달러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소폭인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연일 상승 각도로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중심에 있는 유가를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자, 유가를 어떻게 정리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는 뭐 이제는 배럴당 43달러에서 이제는 42달러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월가의 골드만삭스 전문가는 WTI가 이제는 40달러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유가가 하락한다는 것이 결국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항공주가 상승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틀리지만 투자 심리 관점으로 상당히 맞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유가가 이제 40달러 이하 내려간다면 대한항공 그리고 미국의 델타항공 등 기본적으로 항공주가 상승하는데 과연 이것이 유가 하락으로 인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유가 하락했다. 그 대한항공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델타항공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5종목 쭉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 셀트리온부터 대한항공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문자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322번님께서 게임 관련 주죠. 컴투스 종목 126,800원의 비중은 10%라고 하셨습니다.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가격보다 지금 컴투스가 조금 빠져있는 걸로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 권홍섭 연구원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스마트폰 관련해서 스마트폰 게임에서 지금 실적을 계속 흥행을 이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게임주들은 아직까지도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흥행을 위해서 게임 제작사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게임 제작사들이 여러 가지 이 게임 콘텐츠를 막무가내로 만든다기보다는 좀 더 퀄리티 있고 그리고 사용자들에 맞는 게임을 좀 해야 되는데 오로지 좀 어떤 캐시라든지 캐시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치중이 되면서 게임 좀 인기도가 좀 떨어져서 그것이 아마 그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나 하고요. 물론 이제 이게 최근에 2017년도 이후에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한번 1차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129,000원 여기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한 하반기 정도 더 지켜보시고 그리고 나서 한 14만원대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컴투스에 관련된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다음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22번님께서 두산밥켓 34,800원에 비중 20%입니다.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두산밥켓이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죠? 두산그룹 자체가. 예. 네, 전체로 많이 내려왔고요. 자, 34,000원대 보면 결국 지금의 주가보다는 좀 이익은 좀 보셨기 때문에 일단 롱텀으로 좀 보시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두산밥켓은 시청자 여러분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인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 두산밥켓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정부가 건설 경기를 어떻게든 침체가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 중 하나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건설업종의 기본적인 이벤트는 두산밥켓 이런 어떤 소형 건설기기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을 보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는 이게 실은 두산그룹의 어떻게 보면 모회사의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급등했던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3월 달에 48,000원까지 갔었고요. 이 시각 현재 36,150원이면 예상보다 두산밥켓의 주가가 두산인프라 거든 다른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어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와 오늘 최근 들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던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건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관련돼서 상당히 좀 옥죄겠다 이런 판단 속에서 두산밥켓이 실질적으로 좀 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국 내수나 이런 건설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면 그만큼 주가는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주가가 5월달 이후에 하락했지만 정부가 에이스호시 투자를 지금보다 확대한다는 소위 추경이나 이런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가장 큰 인덱스는 두산밥켓이기 때문에요. 또한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이 아직까지 손실의 구간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두산밥켓의 방향은 결국 정부의 방향도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이 하락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밥켓 하락이 길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8490번님께서 한솔테크닉스 종목도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16,300원에 비중 30% 비교적 비중이 높은 편인데 계속 보유해도 되겠냐라는 질문입니다. 권홍섭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상당히 지금 저점 하의 종목으로서 2016년 9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17,000원 매물대를 돌파해야지만이 다음 단계인 20,000원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사업을 보자면은 LED TV 중심으로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저전력 관련해서는 OLED가 더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태양광 발전을 위한 모듈 생산 이런 게 있다면은 좀 더 요거는 좀 호재로 보면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종목 상담이 될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 살펴보도록 하죠. 3455번님께서 37,950원, 비중 10%.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뭐 호재 많잖아요,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 호재가 정말 호재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대한항공 과거에는 그 조연화 관련돼서 상당히 좀 어려움 겪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재무적인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고, 자, 무엇보다 뭐 단순하게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를까요? 그러면 여름철 성수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갈 것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두 번째 고민은 그것입니다. 결국 중국이 한국의 소위 관광객들이 이제는 그동안 이제 멈췄기 때문에 이런 어떤 쇼크가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1분기보다 2분기가 대한항공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했다는 것은 여전히 외국계가 좀 매수했다, 이거 말고는 딱히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한항공 소위 항공주 애널리스트들도 대한항공에 대한 평가는 딱히 못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쉽게 던질 수 있는 얘기가 여름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더 많이 가고 그 유가 하락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 빠진 것들은 그 원달러가 현재 1140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워낙 강세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대한항공 주가 상승하지만 딱히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시각이 3시 26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체결지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체결지수 2368.81포인트의 마감 예상이 됩니다.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고요. 11.28포인트 상승, 0.48%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2370포인트 오늘 터치하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중 흐름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프 보시면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지금 우상향 꾸준히 했고요. 지금 이제 2370선까지 조금 전에 터치를 했는데, 뭐 저점 대비해서 15포인트 이상 지금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흐름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수급 동향 체크해 봐야 되겠죠.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167억 원까지 외국인 매도 줄였고요. 개인은 1190억 원까지 매수 물량 늘렸습니다. 기관이 1472억 원, 비교적 많은 물량을 내다 팔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금융투자는 오히려 601억 원 사고 있고요. 투신이 226억 원 팝니다. 그리고 오늘 연기금이 좀 많이 팝니다. 877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오릅니다. 오름폭이 크진 않은데요. 삼성전자가 240만 원에서 6천 원이 지금 모자랍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66,000원대에서 움직이던 종목이 지금 65,000원도 살짝 무너져 있는데, 강보합권 마감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역시 오늘 주춤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강보합권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네이버는 하락폭 줄여가면서 보합권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만나보도록 하죠. 한국전력도 상승하고요. 삼성물산이 오늘 뭐 여러 가지 악재가 해소됐다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4%가 넘는 급등이 나옵니다. 현대모비스도 1.57%의 상승 가져가고요. 포스코, 삼성생명 모두 0.75에서 1.75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하락입니다. 663.73포인트, 2포인트 정도 낙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퍼센테이지로는 0.3% 낙폭이 예상이 됩니다. 665선 목 지키는 모습인데요. 일중 흐름 살펴볼까요? 장 초반 668포인트부터 쭉 하락합니다. 668포인트 고점 찍고 하락해서 662, 3포인트 정도에서 저점 형성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살짝 올라오는 모습, 밑꼬리 드는 모습은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다 할 호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오늘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수급 추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기관만이 삽니다. 170억 원 기관이 사고요. 외국인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한 뒤에 매도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81억 원까지 매도 물량 늘려갔고요. 개인도 79억 원 팝니다. 기관은 금융투자가 60억 원, 투신이 27억 원, 연기금이 19억 원 각각 순 매수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카카오, CJENM 모두 하락합니다. 셀트리온 지금 몇 거래일 동안 계속 상승하다가 하루 정도 조정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도 10만원 터치한 뒤에 지금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메디톡스 기술적 반등 나왔고요. CJENM은 75,000원대 중반에서 움직입니다. 로엔도 1%의 상승 가져가고 있네요.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20만원 터치한 뒤에 다시 20만원에서 빠져내려와서 197,600원까지 움직입니다. 코미팜 35,950원에서 약보합권 움직이고요. 바이로메드 1,600원 상승합니다. 슈젤의 오늘 급등이 좀 눈에 띕니다. 5%대 슈젤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다시 50만원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11만 7천원에서 움직이면서 1% 정도의 낙폭이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약바이오주들 그간에 눌려있던 종목들만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장이 모두 조금 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30분 지금 10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상황들 시황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양시장이 유가전국 시장은 상승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하락했다. 이렇게 좀 단순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중국 A지수가 이제 편입됐기 때문에 물론 내년 6월부터 편입될 예정이죠. 다만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 충격이 클 것이다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유가전국 시장이 0.49% 하락, 시작한 지는 0.5% 상승을 좀 보이고 있어서 어저께 악재로 오늘 플러스로 다시 한번 뒤집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어제와 오늘로 보면 예상보다 한국 시장의 기본적인 팩트, 그 가운데 변수는 좀 멈췄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이 시각 현재 전체적 흐름 가운데서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연일 상승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1%대 급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오늘의 시장의 기본적 팩트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소위 IT 업종 중심으로 상승이 커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오늘 상승 업종 가운데 통신업종이 상승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료 일괄 폐지 공약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에 통신 3사가 상승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약 가운데서 첫 공약이 결국 통신요금 인하하겠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신 3사의 어떤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 코멘트 속에서 공약이 무너진 것인지 아니면 통신 3사의 이번에 기본요금 인하와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절충하고 또 제4차 산업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물꼬를 틀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국가의 영이 오늘 깨진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부정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국가의 어떤 힘이 깨졌다고 보면 그동안 건설업종 비롯해서 정부가 이런저런 부분들을 앞으로 서민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공약들이 계속 깨질 수 있는 도민의 우려가 있어서 오늘의 통신 3사의 상승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게임업종 관련된 상당히 부정적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저께 호사다마라고 그러죠. N소프트 관련돼서 어저께 리니지 M, 물론 이런저런 이벤트가 있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내부 주주 관련돼서 매도 이런 부분들 조사하겠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 이후에 상당히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게임주 가운데서 그동안 이제 과거에는 이제는 대장주가 아니죠. 과거의 대장주인 리니지 M이 이런 노이즈가 계속 걸려있다는 것은 그나마 게임주 관련돼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오늘 유가전국 시장의 상승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하락했지만 오늘 시장에 대한 질은 좀 안 좋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코멘트 자세히 들어봤고요. 마감지수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보창이 지금 나가고 있죠. 2370선에 코스피가 0.5% 이상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하락 반전했는데요. 663.28포인트 0.37% 하락하면서 지금 조정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원 10전 내린 1140원 90전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함께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유연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들이 코스모화학 무려 73.2%의 상승입니다. 식목일이죠. 4월 5일 수요일에 매수했고요. 편입가는 5,300원이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의 삼성전기 편입가 69,000원에 3월 29일이었는데요. 역시 43.2%. 삼성전기 오늘도 5%대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분입니다. 박남열 부장이고요. 6월 15일 목요일에 매수한 대주전자재료 5,360원에 매수했고 20.5%의 상승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또 같은 분입니다. 예, 5월 22일 월요일에 매수한 IG비전 4,420원에 편입했고요. 10.9% 상승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덴티움 41,700원에 4월 26일에 매수했는데요. 5.4%의 수익률 현재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AS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이나 말씀드렸던 분이죠.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으로 가봅니다. 박남열 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남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전기, 대주전자재료, IG비전까지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각 종목들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시장 흐름이 지금 추세가 좀 상승 국면에 있다가 단절됐다가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나 대주전자재료, IG비전 다 공이 보면 그 눌림목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진폭이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그 관점에서 눌림목이 포착되는 그 시점에 들어가는 것이 절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바닥에 살 수는 없지만 그 무릎이나 그 언저리에서 사게 되면 추세적으로 상승을 먹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삼성전기는 지금 뭐 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듀얼 카메라와 그 MLCC에 대한 수요 증가의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계획적으로 좀 커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전장 부품과 3월 인터넷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살아서 움직였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목표가 13만 원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 구사하시면 되겠다는 말씀해 주시고요. 시청자분 중에서 가족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가 좀 유효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주전자재료인데요. 대주전자재료는 그 2차 전지 응급 소재에 대한 기대감, 양상 기대감이 좀 살아있어서 좀 말씀드렸는데, 좀 코스모가 급등 나가고 있죠. 그에 비해서 대주전자재료는 2차 전지 응급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날 12채권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걸 소화시킨다면 주가는 더 레벨업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절묘하게 맞았던 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목표가 7,500원 그대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IG비전에 대해서는 제가 추천드렸을 때 통신요금 인하, 이 부분이 정부에서 분명히, 신정부에서 아마 채택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눌림목이 발생할 때까지 물량 모아가자 말씀드렸고, 오늘 거래량 최대 거래량 나왔기 때문에 전량 매도 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뜰폰 중심의 영업회사의 호황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오늘 거래 너무 많았기 때문에 착실한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지금 눌림목이 향후에 한 1, 2주 사이에 또 한번 나온다면 그때 한번 탐이 나오면 또 한번 절묘하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탐이 나온다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IG비전까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들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일정 그리고 투자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 모든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금요일장을 저희가 대비를 해봐야 될 텐데 김진석 소장님 내일은 어떤 저희가 대응을 좀 해볼까요? 네, 벌써 이번 주 상당히 정신없이 좀 끝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일단 중국 A 지수 관련돼서 일단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가장 걱정은 그것입니다. 어쩌면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하락했던 이유가 지난주에는 소위 빵이라는 기술주의 급락, 이번 주에는 유가에 대한 급락이기 때문에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시장을 결국 이끌어갈 기본 키워드는 유가가 즉 7월물 WTI, 서부 텍사스 원유가 이제 배럴당 40달러를 하락할 것인가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배럴당 43달러, 그리고 오늘은 42달러였기 때문에 40달러에서 밀린다면 어떻게든 그 기본적인 유가에서 틀이 깨진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유가에 대한 방향성이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와 지난주 미국 연준위원들이 9월달에 기준금리 올릴 것입니다. 때론 12월달에 기준금리 올릴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연준위원들이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이런 경제적인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 상당히 혼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키워드는 결국 유가가 40달러 이하 내릴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이벤트가 있다 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 들어서도 유럽에 벌써 테러가 3번이 열렸습니다. 유럽 증시 가운데서는 이렇게 테러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리스크가 있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유로존의 주가는 예상보다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제는 한국이 북한발 리스크에 둔감한 것처럼 이제는 유로존이 테러 리스크에 상당히 둔감한 모습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밀릴 때는 또 다른 후폭풍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을 둔감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권사 페이퍼 가운데서 2분기 실적 너무 좋게 보지 마십시오.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평가를 하는데요. 자, 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유가가 그동안 주가만 올랐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핑계에 대한 책임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아닙니다.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 눈높이를 그만큼 낮추라는 표현보다도 삼성전자 비롯해서 각 증권사에서 올려놓은 목표가를 내려놓지 않은 이상 눈높이를 그만큼 낮추십시오. 이런 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증권사 페이퍼 가운데서 눈높이를 낮추자 이 의미는 결국 지금의 주가는 상승보다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으니 그만큼 조심하십시오. 이런 어떤 반어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 증시에 대한 방향은 유가가 가장 키워드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유가를 또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한번 40달러 초반선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용권님 내일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이야기 나눠볼까요? 내일 지켜볼 종목이 바로 LG유플러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하락 정도 나오고 조정의 눌림이 나온다면 여전히 매수 매력이 굉장히 크다. 그 이유는 최근에 정부 정책, 요금료 인하 등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가 이런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할인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강하게 막으면서 어떤 회사의 펀더멘탈을 흔들리지 않게끔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5G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는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 등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종목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매수를 항상 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가볼까요? 제가 그리고 아까 준비한 종목이 TK 케미칼인데요. 네네. 이 종목은 저점 하회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이 종목, 그래서 여기가 꼭지가 아닌가, 이렇게 또 의문할 수 있는데요. 항상 매매를 할 때, 어떤 바닥을 기는 종목이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슈가 되는 수급이 먼저 선행되는 종목을 선택을 하셔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내일 또 투자 전략으로는 TK케미칼이 조정을 2,325원까지 준다면 더 위에서 사도 되겠지만 가장 좀 메리트 있는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이게 목표가가 3,400원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네. 기간 어느 정도 보고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기간은 현재 대한해운이 BDI 지수라고 이제 상선료 지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좀 여전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운임지수가 좀 하락 받았고는 좀 탈피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한해운이 상승을 하면 TK케미칼도 상승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반기 9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맞물려서 한 9월에서 한 12월 사이 4분기 때 정도에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일 그냥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2,470원이잖아요, 지금. 네네. 내일 가격이 예를 들어서 예컨대 눌림목이 나왔는데 2,410원 정도다. 네. 이 정도면 어떻게 매력적인 구간입니까, 그래도?
예, 그거 가격도 괜찮지만 그래도 가장 2,300원대로 예, 메리트 있는 거는 예, 2,300원 정도에 매수를 해야지 예, 심신적으로도 이제 나중에 예,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꼭 매수해 주시기를 좀 권유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일 살펴볼 종목들 전략까지 쭉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권홍섭연구원 헌터스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목요일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